봅시다. 자,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일단 정확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단어일 수도 있어요. 봐봐. 일단은 추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추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집단, 어떤 그 자료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을 내가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형광등의 램프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 조사하면 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할 수 없는 건 몇 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조사하는 걸로 여기는 얘를 대체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몇 개를 뽑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조사해서 여기는 얘를 뭐 할 거냐면 추정이라는 걸 할 거거든. 추정. 일단은 여기서 얘를 뽑는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추출이라고 불러요. 추출에는 이제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제비뽑기에서 내가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 넣는다. 이러면은 얘는 복원 추출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뒷사람이 뽑는 게 어떻겠어? 영향이 없겠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뽑은 걸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럼 다음 사람이 또 뽑을 거야.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뭘 뽑느냐에 따라서 뒷사람이 뭘 뽑는지 그 확률 자체가 달라지겠죠. 비복원 추출은 종속인 시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뭘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는 걸 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뽑았던 걸 다시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한번 뽑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을 조사를, 여기는 얘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는 모집단에 대한, 여기는 이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이라고 부르거든.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배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추정을 하긴 할 건데 그 추정의 대상이 뭘로 한정되면 이 모집단의 평균 있죠. 얘를 모평균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토대로 모평균을 추정할 거냐면 이 표본 평균이지. 이게 이 표본에서 뽑은 이 표본의 평균이지.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이게 여기는 이 10단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이제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추출을 하긴 했는데 한 요 정도를 추출한 거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1, 2, 3, 4, 2, 5, 1 10 이런 애들이 모여 있고 3 이 정도 애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 막 10, 11, 20, 30, 11, 31 이런 애들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뽑아 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몰리는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정이 되겠어? 당연히 100% 추정은 당연히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뽑아놓은 표본 평균, 다시 뽑아놓은 표본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표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더 알고 있다. 다시 뽑아놓은 표본의 평균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거기 있는 그 얘 분포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표본이라고 하는 걸 뽑을 건데요. 그 표본이라고 하는 거에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 표본이라는 거에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먼저 우리는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는 이 표본이라는 걸 뽑아서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뭘 만들어? 표본 평균을 만들 거야. 여기는 얘를 만들 거고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놓을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분석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모평균이라는 추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통계적 추정이라는 파트, 우리 11단원은 안 할 거예요. 그게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교육과정 자체가 없는 건데 모비율의 추정은 예전에 있었다가 빠진 범위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뭐가 있어?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는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뭐 할 거냐? 추출할 거야. 그래서 하나의 표본을 만든. 여기에 그럼 자료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서 뽑힌 n개의 자료가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좀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 자료에서 거기는 계속 평균이라는 걸 구하고 또 뭘 구하니? 분산이라는 걸 구하고 마지막으로 뭘 구해?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하잖아. 거기 있는 개에다 이제 다 뭐를 붙일 거냐면 뭐를 붙일 거야 말 그대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한 게 그냥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분포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냥 모라는 말이 그냥 붙은 거야. 어미 모자 써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크기 n짜리 표본을 추출했어. 그럼 여기서 뽑은 여기서에 다시 한번 뭐가 있을 거냐면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산이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거거든. 오케이? 그 여기는 얘의 이름은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가 되고요. 표본 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표본 평균이라는 걸 X바 이렇게 나타내. 오케이? 표본 평균이라는 걸 X바 이렇게 나타내.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과 X바의 표준 편차. 오케이? 다시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얘는 지금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여기는 얘는 뭐냐면 표본 분산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이거 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쉽죠? 그냥 모 집단, 원래 집단이 있었어. 거기 있는 걔를 분석한 결과지.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평균 내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한 거야.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크기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복원 추출해가지고 여기다 표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표본에 있는 애들을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있는 걔의 평균을 낼 수 있고 분산을 낼 수 있고 표준 편차를 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 표본 평균이라는 걸 X바라고 하기로 했었잖아.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오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오케이? 요거를 너희가 오늘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래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그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엄연히 다른 걸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건 다른 걸 거고 이거랑 이것도 다른 걸 거고 이거랑 이것도 다른 걸 거고.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요 평균 써있는 세 개가 다 다른 거고요. 표준 편차라고 써놓은 세 개가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분산 써놓은 세 개가 다 다른 거거든. 그 세 개를 너희가 지금 오늘 완벽하게 딱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오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일단 우리 모평균을 보통 뭐라고 써? 보통 M 이렇게 쓰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쓰면 여기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거든. 얘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쓰기로 했고 표본 분산을 표본 표준 편차를 뭐라고 보통 스몰 s라고 써서 얘를 S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뭐고, 여기 있는 얘는 뭐고, 여기 있는 얘는 뭐고. 이것만 오늘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 뭘까요, 이게? 표본 평균이라는 걸 하나의 뭘로 쓰겠어요? 변수로 사용하겠어. 다시 표본 평균이라는 걸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겠어. 무슨 말이야? 표본 평균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뭘 하는 날이냐면 내가 직접 여기서 추출을 해서 여기 얘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를 다시 추정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는 얘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는 얘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모집단에서 추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만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가지고 뭐든 다 추출을 해놓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런 표본이 몇 개 생기겠니? 많이 생기겠죠. 표본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그 각각의 표본들이 있을 텐데 그 표본들의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여기는 얘도 평균이 있을 거고 얘도 평균이 있을 거고 얘도 평균이 있을 거고 얘네들의 전부 다 뭐가 있을 거야? 평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평균들을 하나의 뭘로? 하나의 변수로 써서 표본 평균이라는 걸 하나의 변수로 써서 거기 있는 걔네들을 다시 한번 뭐 했어요? 평균 냈어요. 이런 뜻이고요. 다시 한번 뭐 했어요? 분산을 구해갖고 거기 있는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뭘 해본 거야? 표준 편차를 구해본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너희가 정확하게 좀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는 모집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여기서 내가 크기 2짜리 표본을 추출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뽑힌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뽑힌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표본은 총 몇 개 나올 수 있나요? 지금은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복원 추출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표를 잠깐 그려볼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x1이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될 거야. 그죠? 여긴 얘가 될 수 있는 것도 1, 2, 3, 4, 5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 내가 두 개를 x바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된다는 소리야? 25가지가 된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5가 될 거야. 얘는 3이 될 거야. 평균 자체로. 표본 평균. 그러니까 얘랑 얘의 평균, 얘랑 얘의 평균. 얘랑 얘의 평균 다시 2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2분의 5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2분의 7이 될 거야. 이해돼요? 요건 좀 귀찮다로 다 써볼게요. 2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 3이 되고 2분의 7이 되고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되고 3이 되고 2분의 7이 되고 4가 되고 2분의 9가 될 거야. 마지막으로 얘는 3이 되고 2분의 7이 되고 4가 되고 2분의 9가 되고 마지막에 5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됐다는 소리야? 표본 평균들이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잖아. 그럼 여기 얘는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딩딩딩 돼서 5까지 가능한 녀석이 될 거고요. 거기 있는 걔의 확률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25개 중에서 몇 개? 25개 중에 얘는 1개 있어. 얘는 몇 개 있어? 25개 중에 2개 있고 얘는 25개 중에 3개 있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마지막 가서 5가 되는 거 25분의 뭐가 1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의 분포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 거야? 하나의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해볼 거고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구해볼 거고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뭘 할 거다? 얘를 가지고 내가 표준 편차를 구해볼 거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애가 여기는 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요게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는 거고 오늘은 정확하게 말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되는 날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는 뭐가 될 것 같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평균 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뭐니까 대칭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의 평균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3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뭐랑 똑같냐면 LC당초 여기 있는 얘를 뭐 하면 평균 내면 거기 있는 얘가 3이 되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모평균이랑 똑같아집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모평균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구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분포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x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1, 2, 3, 4, 5잖아. 전부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여기 있는 얘의 분포랑 여기 있는 얘의 분포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가운데로 갈수록 그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 몰리고 있어. 맞아? 이 가생이에 있을수록 확률이 더 작지. 가운데 있을 확률이 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의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다면 여기 있는 얘의 분포는 조금 더 이렇게 몰리는 느낌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표본을 뽑아서 거기 있는 걔의 평균을 낸 걸 가지고 분포를 구해보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걔의 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냐면 여기 있는 얘의 분산의 n분의 1배가 됩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분산. 다시. 여기 있는 얘의 분산을 열심히 구해서 거기 있는 걔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시그마 제곱을 얘 표본의 크기 2로 나눈 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값은요. 여기 있는 이 값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가 되냐면 그냥 모평균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여기 있는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여기 있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라는 이런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줬고 거기는 걔도 실제로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전체를 전부 다 해봐도 결국은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야?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외워주세요.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래서 다시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크기 n짜리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내가 표본 평균을 만들어봤어.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여기 있는 얘네들은 교육과정에서 나오진 않아요. 이걸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정석책에는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하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자. 봐봐. 여기서 모 집단이 있었어.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었냐면 거기는 걔 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였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크기가 몇 짜리?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을 가지고 하나의 그 표본을 가지고 뭘 구해봤더니 표본 평균을 구해봤더니 오케이?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그 x바라고 하는 애는 x바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어떤 평균이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뭐가 되고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 표준 편차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이 모집단이라는 애가 혹시라도 얘가 정규 분포였어요. 라서 얘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었어. x라고 한 애가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도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x 바라는 것도 정규 분포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는 걔도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냐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정규 분포여도 그런데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다면 그 표본 평균은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했을 때 이해돼요? 하나의 변수로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걔의 분포는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인식해도 괜찮습니다. n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 요것만 너희가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알겠죠? 이게 처음 딱 들었을 때 선생님은 이쪽 파트가 정말 힘들었거든, 처음에. 고3 때 여기는 얘를 공부했을 때 있잖아. 여기는 이 파트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얘가 얘라는 사실 자체, 얘가 얘라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를 뭐로 착각을 했었냐면 얘로 착각을 했었거든. 얘를 얘로 착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평균을 냈는데 그 평균이랑 여기 있는 이 평균이랑 어떻게 일치한다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아니란 소리야. 여기 있는 얘는 표본 평균이라고 해서 x 바라고 하는 애고 얘가 m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여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x 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x 바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추출을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가지고 전부 다 추출을 해보고 거기 있는 그 추출된 표본들의 평균들을 모조리 다 구해본 다음에 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뭘 해봤더니 걔 분포를 조사해봤더니 거기는 걔 평균이 m이 됐고 표준 편차가 얘가 됐고 분산이 얘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추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잘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사하고 싶은데 여기서 뭘 조사하고 싶다고 나중에? 내가 추정하고 싶은 대상은 모평균만 추정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모평균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추정을 하고 싶은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서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여기 있는 얘 분포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 거기 있는 걔 분포를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모르니까 얘를 추정하고 싶은 상황인데 오케이? 근데 막 문제 풀다 보면 여기 있는 얘 뭘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표준 편차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건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오케이? 근데 평균을 모르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되게 이상하게 평균은 모르는데 표준 편차는 알고 있다고 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려니 가면 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기 있는 얘의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는 얘의 표준 편차를 주는 게 아니라 얘의 표준 편차를 줘버리거든. 얘의 표준 편차를 주고서 뭔가를 추정을 하래.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대체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그냥 알려져 있어. 라고 그또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가 다 하나씩 좀 외워줘야 되는 좀 희한한 과목이다. 단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 너희가 오늘 확실하게 딱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모집단에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거기 있는 걔에 대한 조사를 얘를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n개에 대한 조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얘에선 뭐만 생각할 거야? 여기서는 평균 하나만 생각할 거야. 알겠죠? 여기는 얘네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평균 하나만 생각하고 그 평균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붙어있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딱 여기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수만 있으면 오늘 내용은 끝인 거야, 사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 보기 전에 잠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잠깐만 한번 읽어봅시다. 보자. 자,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다 했던 얘기들이고 표본을 이루는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임의 추출, 임의 표본이라고 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이 모집단의 어느 한쪽에만 반영되지 않도록 임의로 추출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랜덤 뽑기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의 추출에 의해서 추출된 표본을 임의 표본이라고 하고요. 임의 추출을 할 때는 난수표 또는 난수 주사위 등을 이용한다.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다음.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분포 되어 있어요. 일단은 모집단의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 기호로는 x바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s제곱 s와 같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x바를 구할 땐 당연히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제곱을 구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거 봐봐. x1에서 x바를 뺀 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편차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한 것들을 뭐 한 거야? n-1로 나눴어. 원래는 n으로 나눠야 정상이거든. 얘는 n-1로 나눴어. 이거는 일종의 보정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 n-1로 나누는지에 대한 생각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거야. 여기는 얘가 된다는 사실도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외워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는 얘의 평균은 얘가 되고요. 여기는 얘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얘가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에도 근사적으로 얘는 무조건 m이 되고요. 근사적으로 얘가 되고 근사적으로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얘다라고 외우고 가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얘의 분포는 얘의 분포보다 m을 중심으로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야기했던 말들이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 오늘의 핵심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알려져 있어요. 뭐 해주세요? 치고 외워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외워주세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반은 여기는 얘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평균 m, 모분산이 얘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n은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됐죠? 좋아요. 넘어가.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린트로 가보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프린트 못 받았어? 뭐 해박은 거야? 됐죠? 가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알겠죠? 1번 문제부터 봐봐. 주머니 속에 1, 2, 3, 4 번호가 적힌 공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들어있대요. 이런 비율로 들어있대. 그러니까 얘가 나올 확률이 얘가 되고 얘가 나올 확률이 얘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복원 추출했을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x바가 2일 확률과 x바가 2분의 7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하잖아. 첫 번째 뽑은 건 x1, 두 번째 뽑은 건 x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x바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상황은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 표로 다 그렸었잖아. 그지? 여기 x1 잡아주고 x2 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까 25개 그려놨던 것처럼 얘는 몇 개를 하면 되겠어? 16개만 해주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얘가 2가 되는 거래. 2가 되는 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얘부터지. 얘가 2죠. 그 다음에 이렇게 2죠. 이렇게 2. 이렇게 2가 되는 건 이렇게 3개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7이래요. 2분의 7은 어디죠? 2분의 7은 4랑 3. 여기가 2분의 7이고 3이랑 4. 여기가 2분의 7이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게 2분의 7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결국 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확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될 확률은 얘가 3이 나올 확률은 얘였으니까 6분의 2에다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얘가 2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2니까 얘는 6분의 2에다가 곱하기 6분의 2다.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은 6분의 1에다가 6분의 2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 이게 얘가 될 확률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될 확률은 뭐겠어? 4가 되고 3이 된다. 그죠? 4가 되고 3이 된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가 될 거고 똑같잖아. 곱하기 2 해주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이게 1번 문제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부터, 자, 2번부터 보자. 모평균이 5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궁금해요. 라고 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포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걔 평균이 지금 50이라고 줬고요. 거기는 걔 표준 편차가 지금 3이라고 줬잖아. 그죠? 그래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x바라고 하는 건 일단은 걔 평균은 여전히 50일 게 분명하고요. 그죠? 거기는 걔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어? 얘는 루트 2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실을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다. 요것만 너희가 알아가면 된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진짜 별 사실도 아니에요. 그냥 요 사실만 정확하게 알아가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이쪽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 지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x라고 할게. 그랬을 때 EX가 m이고요. 그 다음에 VX가 시그마 제곱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시그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면 그 x바의 평균은 당연히 뭐가 되고 얘는 m이 되고 x바의 분산은 뭐가 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된다. 딱 요 사실이야. 너희가 이해하고 갈 내용은 이게 답니다. 알겠죠? 별 내용도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3.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너희가 지금 몇 개만 좀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요거 3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됐지 얘들아? 모평균은 그냥 30이니까 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돼? 3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8이었어. 크기가 64였으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8분의 8,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넘어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봐봐.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이만큼이다. 표준 편차가 요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81명을 이미 추출한 짐의 평균 무게가 라고 했잖아. 요거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률 변수가 되는 건 뭐야? 얘잖아, 얘. 평균 무게. 그죠? 근데 그 평균 무게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우리가 여태 배웠던 X바겠지, 그냥.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뭘 따른다고 줬어요? 정규 분포 18에다가 6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줬어. 근데 여기서 내가 크기 몇 자리? 81짜리인 표본을 추출해서 X 바라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가 된다? 18에다가 이거 9잖아, 9. 그죠? 루트 80은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이거 이해돼요? 얘 표준 편차가 6이었으니까. 됐어? 9분의 6 하면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구해달라는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X바가 19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냥 이게 다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에 대한 분포는 내가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걸 오늘 배운 거니까 이 분포를 통해서 얘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똑같아요. 그냥 표준화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는 얘의 평균은 18이라고 했으니까 19-18 해주면 되고 얘 표준 편차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는 Z가 되면서 여기 얘가 뭐가 돼? 1.5가 되나요? 2분의 3이니까. 그죠? 이렇게 1.5보다 작거나 같아. 1.5가 작거나 같으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1.5였는데 이거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확률이었으니까 요 넓이에다 0.5를 더하면 되겠죠. 답은 여기다 0.5 더한 9332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냥 이게 다예요.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요 사실만 오늘 더 얻어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5번 너희가 한번 풀어볼까? 자, 여기 이 문제는 조금의 뭐라 그러지? 조금 변형이 조금 있어요. 그죠? 어떤 변형인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달걀 한 개의 무게에 대한 분포를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무게를 내가 X라고 한다면 그 X라고 하는 게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 정규 분포가 뭐라고 했어? 평균이 48이라고 했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25개를 가지고 포장해서 한 세트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 한 세트의 무게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세트의 무게, 다시 어디 갔어요? 그 세트의 무게를 내가 단순하게 그냥 Y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들아. 오케이?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P 해서 Y가 몇? 1250 이상일 확률이 궁금하다.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 결국 여기는 이 Y라는 거랑 여기는 이 X라는 거에 전혀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없지. 맞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 다이렉트의 연결고리는 없지만 우리가 이 중간에 25개짜리 표본을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게 평균을 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케이? 거기 있는 걔가 48이 될 거고 그다음 25개니까 루트 25분의 5 하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25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한 세트의 무게니까 걔를 25개로 나눠주면 거기는 걔가 뭘로 변신하겠어, 얘들아? 얘가 표본 평균으로 변신하겠죠. 25개의 평균 무게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 나눠주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50인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다. 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와 얘의 연결고리를 뭘 통해서 만든 거냐면 여기는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걸 통해서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지? 요것만 해낼 수 있으면 됐던 거야.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놓는다면은 이제 얘의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할 수 있고 표준화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0.02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문제도 너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조금만 더 해석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지금 25개의 무게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걔를 25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우리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쭉쭉쭉쭉 한번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6번 문제는 어떤 느낌만 딱 가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려고 직접적으로 달려들면 너무 빡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땐 당연히 뭘 할 거야? x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뭘로 나눠버릴 거야? 얘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눠버릴 거야.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평균 구하고 분산까지 열심히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2로 나눠버리면 그냥 답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쉽게 구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 분산을 구하는 건 되게 빡센 일이야, 사실은. 그죠? 그게 아무리 이짜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분산까지 구하려면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넘어가자. 자, 다른 내용들 다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보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먼저 생각해봐요.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곶감 한 개의 무게를 줬어요. 무게. 여기는 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일단 놔야겠구나. 일단 이거 확률 변수 정리하는 거 되게 잘해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40에 10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는 곶감 25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곶감 전체의 무게가 이거 이상이면 뭐라고 했어? 최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라고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 생산된 100만 개의 곶감을 한 상자에 25개씩 포장했을 때 최상품으로 판정될 상자의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일단 봐봐. 이 100만 개의 곶감을 한 상자에 25개씩을 포장을 할 거니까 몇 개 상자가 나오겠니? 일단 몇 개? 25개, 25로 나오니까 얘는 총 4만 개의 뭐가 나온다? 4만 개의 상자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4만 상자 중에서 얘가 최상품으로 판정될 상자의 수가 궁금했던 거니까 나는 최상품으로 판정될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을 P라고 한다면 4만에다 걔를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최상품이 되는 상자 수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최상품으로 판정될 확률을 먼저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최상품이 될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뭐가 되겠어요? 그 전체 무게라고 했어. 그 전체 무게를 잠깐 Y라고 놔볼게요. 그 Y가 1.1kg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00 요거 이상이면 최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럼 여전히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뭔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 상자의 무게, 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걔를 몇으로 나눠서 25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죠?
25로 나눠가지고 얘 뭘로? 표본 평균으로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요거는 얼마예요? 4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x바라고 하는 거의 분포는 그럼 뭐가 되겠어? x바의 분포는? 그냥 뭐 똑같이 40이었을 거고 얘는 지금 5로 나누면 되겠네. 그게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본다면 얘는 표준화를 시켜준 거니까 40 빼면은 4, 2로 나눈 거니까 2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계산하면은 0.0228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거기 있는 걔랑 4만이랑 곱하면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알겠죠?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잘 분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오케이? 이게 분석이 잘 안 되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 분석을 정말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 쭉쭉쭉쭉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쭉 질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판사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쭉 한번 풀어보세요.